자, 12쪽의 우극한과 자극한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전까지는 함수의 극한 속에서 뭘 배웠습니까? 수렴과 발산에 대한 기준을 배웠습니다. 그럼 이 수렴과 발산이라는 것은 사실 이 함수의 결과물이야. 아, 어떤 한 특정한 점으로 향했다면 수렴하는구나. 아, 어떻게 무한이 끝없이 올라갔다 무한대가 되거나 한없이 작아집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결과값으로 얘기를 한 건데, 당연하게 함수가 이런 뭔가에 수렴하는 거라든지 혹은 무한대 혹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상황들만 존재하냐,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예제를 가지고 와볼 거냐면, 내가 이렇게 X축과 Y축에서 아까 그림을 그렸던 Y는 2X 플러스 4라고 하는 이쪽 그림과 두 번째 X축, Y축에서 이번에는 이런 그림을 그려볼 거야. 여기 1이라고 하는 점까지는 똑같이 Y는 2X 플러스 4라고 하는 친구의 그래프가 나왔으나 또 다른 그 1이라는 점에서 구멍이 뚫리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래프가 새롭게 만들어졌대. 만들어내면 되거든요. 만들어내면 그냥 이렇게 두 가지로 잘라가지고 얘가 x가 1 이하일 때 이거라고 말을 하고 1 이하일 때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예를 들어보자. 마이너스 4x 플러스 한 8 정도라 해볼까? 이렇게? 그럼 숫자가 좀 이상하다. 훨씬 더 높여야 된다. 16이라 해볼까? 그럼 얘는 1을 넣었을 때 여기가 얼마? 10이라는 크기를 가지겠죠? 이런 느낌의 그래프가 있었다고 해볼까?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그냥. 그럼 다시 돌아가서 요거부터 봅시다. 아까 우리가 제일 처음 배웠던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거예요. 누가 2x 플러스 4라고 하는 값이 이 극한값은 어디로 간다? 6이라는 크기 값으로 가지게 됐다고. 그리고 따로 적어보면 f1이라는 이것을 fx라고 취급을 했을 때 f1이라고 하는 것 또한 6이 된다고 해서 함수의 값을 찍어보면 이거라고 했고 극한값을 가까이 보내봐도 6이라는 값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예쁜 함수라고 표현하는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은 상황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쓰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얘는 어때요? 그래프가 단절이 돼 있네. 잘려져 있네. 그럼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함수값부터 말해볼게. 함수값은 보다시피 등호를 기준으로 f1이라는 걸 넣어보게 된다면 얘는 그럼 위에 거에 해당하겠네요. 그럼 1이라는 값을 집어넣었을 때 얼마의 크기가 나왔습니까? 10이라는 값이 나왔네. 아, 이게 우리가 말하는 함수값인 거예요. 점을 찍어서 나오는 값. 되겠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리미트 x가 1로 가는 크기를 말해볼 거래. 리미트 x의 1이라는 크기를. 그런데 이 1이라는 값을 봤을 때 아까 전에는 그냥 가까이 보내면 된다 이거야. 가까이 가면 된다. 그 점에 도착을 시키면 된다. 라고 했었는데 이런 그림을 보다 보니까 야, 저 1로 가까이 갈 건데 왼쪽으로 가까이 가야 되냐? 아니면 오른쪽으로 가까이 가야 되냐? 왜냐면 얘가 오른쪽에서 1로 도착한 경우랑 왼쪽에서 1로 오는 경우가 전혀 다른 값을 향하고 있죠. 맞죠? 자, 이런 그래프가 나오기 때문에 당연하게 함수로 존재하거든요. 나오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주게 되냐면 이 리미트라고 하는 내용에 가까이 가는 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해 줄 필요가 있었던 거야. 그럼 어떻게 표현이 된 거냐면 1점을 향하는 건데 그것에 오른쪽에서 가까이 올 수도 있고 왼쪽에서 가까이 올 수도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에서 가까이 오는 이 상황을 이제부터는 뭐라고 불러주자? 우극한이라 불러주고 왼쪽에서 가까이 가는 그 상황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좌극한이라 부를 건데 이것을 그러면 기호로서는 어떤 걸로 표현이 돼야 될까요?가 된 거예요. 어떻게 표현해 볼까요?가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우리가 리미트 x가 1로 갔는데 우극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 1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떻게 큰 거에서 내려오고 있잖아. 여기 2라는 크기를 보세요. 2라는 크기에서 1.9, 1.8, 1.7, 1.6, 1.5에서 1.1 됐다가 1로 오는 거잖니. 그럼 1이라는 기준으로 해서는 큰 거에서 내려오니까 플러스를 적어주는 겁니다. 1의 우극한이라고 하는 것의 표현을 어떻게? 1의 플러스로 적어주는 거야. 이걸 적으면 1의 우극한이 뜻을 가지게 되는 거야. 그럼 좌극한은 뭐가 되겠어? 1의 여기다 뭐 적으면 되겠니? 1의
마이너스를 적어주면 자극한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왜? 1이라는 값에 도착을 할 건데 왼쪽에서 오다 보니까 0.9, 0.99, 0.999 이런 식으로 가까이 왔단 말이야. 1보다 작은 거에서 가까이 왔죠. 그래서 우리는 작다의 살짝의 표현이 1의 좌극한. 조심해야 될 게 리미트 x가 1의 우극한이니까 여기 플러스에 작게 적어주는 거예요. 작게. 1의 좌극한을 이렇게 작게 적어주는 거야. 근데 그것도 이 값 뒤쪽에 있습니다. 앞쪽으로 가면 부호가 헷갈릴 수 있잖니. 마이너스 1과. 그래서 이게 우극한 좌극한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쪽 친구에서 fx의 내용을 보면 fx의 내용을 볼게요. 1의 우극한은 얼마의 값을 향했어? 12의 값의 내용으로 수렴을 했죠. 1의 우극한은 12의 값으로 수렴을 했어. 그럼 1의 자극한이라고 하는 크기는 어디로 수렴했니? 1의 자극한은 6으로 갔네? 그럼 어때? 둘이 다르잖아. 그쵸? 둘이 다르면 오른쪽으로 올 때는 12였고 왼쪽으로 올 때는 6인데 다르면 뭐라고 할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가자. 잘 들어야 돼. 함수값과는 완전 별개의 내용입니다. 함수값과 완전 별개의 내용. 함수의 극한값, 한 점에 가까이 가는 그 상황을 체크하는 극한이 수렴했는지를 확인해 주세요. 조사해 주세요. 는 무엇을 물어보는 거냐면 그 점에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은지를 체크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우극한과 좌극한이 현재의 그림과 같이 다르다면 우리는 이것을 수렴 발산으로 연결 안 해. 수렴 발산은 무조건 값이 있고 그게 한 특정한 점을 향했는가, 무한대가 됐는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됐는가를 말하는 게 수렴 발산이라면 이거는 극한값이 없다가 되는 거예요.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른 걸로 향했다니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가 되는 겁니다. 우린 이걸 조금 있어 보이게 말하면 존재성 체크인 거야. 극한의 존재성 체크.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그리고 그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고 한 점이 나오게 되면 이건 이제부터 수렴이 되는 거예요. 되겠니? 그럼 아까 내가 좀 문제 있는 상황이라고 불러주는 요거 있지. 요거. 아까 0의 우극한이 이거겠네? 0의 우극한은 어디를 향했어? 무한대가 됐죠? 0의 좌극한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무한대가 됐잖아. 그럼 얘도 무한대고 얘도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발산하는 상황 아닌가요? 라고 부르는데 아니야. 다른 값 향했잖아. 이건 뭐라고 해야 돼?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야 돼.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 게 없어요. 존재하지가 않는 건데 이걸 잘라서 0의 우극한, 0의 좌극한만 얘기를 하면 발산이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리미트 x가 0의 우극한 이거 자체도 극한을 물어보는 거야. 이것도 단독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0의 우극한 자체로도 단독을 쓰이기도 해. 그러니까 분류를 잘해줘야 된다고. 리미트 x가 a로 향했다면 이 한 내용의 뒤쪽에 우극한 좌극한이 없다면 이거는 그러면 a라는 것을 갈 수 있는 요소가 오른쪽 왼쪽 둘 다 되네? 그럼 이거는 극한값의 존재성을 체크해줘야 됩니다. 우극한 좌극한을 확인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냥 단독으로 이것만 있다면 그냥 우극한만 체크해라 이건 거야. 이거의 값을 갖고 와라 이건 겁니다. 얘도 극한으로서 쓰일 수가 있는 거예요. 되겠나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12쪽의 내용을 전부 설명하게 된 겁니다.